잘 보입니다. 발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MBA 프레젠테이션 발표자 생명정보공학과 전재혁입니다. 아이디어톤 참가를 위해 본래 염두에 둔 주제는 주제 B, 크림슨 브레인 학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러나 주제 C를 보고 저는 세종에서 중고교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세종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팀원분들의 동의를 받아 주제 C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팀 회의는 제 코로나 격리로 인해 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일차에는 세종시의 학생 참여 기존 모델에 대한 조사와 이 모델들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팀 미팅을 통해 남은 3일간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일차에는 세종시에서 과거에 했던 리빙랩 활동과 다른 국내외 대학의 사례조사, 이를 통해 우리가 계산된 모델을 어떻게 제시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짜여진 모델을 정리하여서 3일차에는 발표 준비를 하였고 4일차에는 최종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는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중 리빙랩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리빙랩 사업이란 살아있는 실험실, 생활 속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생활 환경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리빙랩 사업은 지역 단체들뿐만 아니라 학교와의 연관으로도 청년층의 참여를 도모해 왔습니다. 학교와의 연관으로 시행된 리빙랩 사업의 사례들은 다수 존재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오랜 고민이던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리빙랩 사업을 통해 청년의 참여로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 대학 7개와의 협약으로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의 대학 커리큘럼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으로 맨체스터 엔지니어링 캠퍼스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성 비전을 작성하고 9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해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학생 참여 리빙랩 프로젝트는 학생의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존재를 인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홍보 방법으로 지역 기관 블로그나 네이버 포스트, 공식 홈페이지 등 공지사항 등을 메인으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검색하지 않는 한 이를 접할 기회는 매우 적기에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접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진행 기간이 학생들에게 꺼려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 해 중 방학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정규 학기에 바쁜 학업 스케줄을 따르며 지원 준비를 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학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바쁜 와중에도 진행함으로써 학생 본인이 얻는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점과 공지된 리빙랩 사업의 주제와 학생 본인의 전공과의 연관성 이슈, 타 지역, 타 지역 거주 학생들의 학교의 지역에 대한 동질성 부족으로 인한 관심도 저하 등 또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리빙랩 사업을 보완하여 개선안을 창안하였습니다. 기존의 리빙랩 사업의 프로젝트 학기제와 리빙랩 프로젝트 학기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학기란 학기 동안 교수의 지도 하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여 성과를 내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리빙랩을 학업 활동으로 접함으로써 학생 주도의 진행이 이루어져 주제의 자율도 향상의 조건 형성 등 다양한 이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리빙랩 사업의 학기제화를 실행할 시 학생들에게 리빙랩 사업이 학기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며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리빙랩 사업에 충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일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 측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지역 활동 참여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과 대학과의 연계 증가 등 메리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입장 역시 공공적, 사회적 기여함에 따라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혁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실무 능력 함양하는 교육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방법을 시행할 경우 학기 단위로 활동이 짧다는 이유로 인해 프로젝트 규모가 한정된다는 것과 매번 프로젝트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리빙랩을 경험하지 못해 무지한 학생들이 초기에 겪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과 이를 되풀이할 것이 예상되는 우려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크림슨 브레인 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었습니다. 크림슨 브레인 학회와 연계 시 학회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인수인계와 연속적인 활동을 통해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여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리빙랩 활동을 실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기보다 학생들의 주도로 리빙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부 주도 링크 사업과의 연계로 학교의 지원의 부담이 줄고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이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존의 단편적 이벤트성을 띄었던 리빙랩 사업을 프로젝트 학기화를 통해 보다 학생들의 주도를 유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다양한 이점을 취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MBA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전재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